네,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 아직 뚜렷한 대세를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해 보입니다. 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설 연휴 이 양자 토론할 것을 합의하면서 유권자들이 뭔가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용기 의원께서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 토론 좀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네,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저께죠. 그저께 합의하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30일과 31일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양당에서 합의한 30일, 31일이 이제 받아들여지려면 3, 4의 그 동의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네. 옛날에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그 3, 4의 편집권과 관련돼 있는 것이고 후보자들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당이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3, 4와 또 다른 합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사실 많은 토론을 하면은 할수록 우리 국민들께서는 선택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일이든 30일이든 혹은 또 27일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추가하자면 사실 그 양장에서 양자 토론으로 가고 있지만 충분히 다자 토론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토론은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 토론에서 제외된 다른 후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을 리는 없겠죠.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패약질 이런 단어까지 써가면서 양당 후보를 모두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목소리 듣겠습니다. 사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거든요. 거대 양당의 그 어떤 의도, 뭐 패악질이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덩치로 두 사람만 밀어붙여서 마치 지금 대선을 양자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선택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자, 보셨겠지만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패악질,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 이렇게까지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고 정의당에서도 법적 대응을 해서라도 양자 토론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박상배 변호사님, 실제 TV 토론이 무산될 수도 있습니까? 그 가능성이 낮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합니다. 이 공직선거법은 그렇군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3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참가 대상자도 법정에 두고 있습니다. 원내 국회의원 5인 이상을 보유한 정당, 직전 선거에서 100분의 3 이상 득표한 정당, 평균 지지율 100분의 5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는 참가 대상자이고 당사자는 심지어 참가해야 한다고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모두 그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토론회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네. 언론기관은 후보자 중에서 일부를 선별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고 이 자체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부가 달리 판단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후보자를 제외하고 일부 후보자만 선별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의 판단에 그릇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이때는 TV 토론이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최근 2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뭐 좀 반발이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가요, 안일화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로 단일화, 이게 굉장히 요즘 유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간일화로 되받아쳤습니다. 저희 2030 지지층이 일시적으로 이전돼 수치가 상승했던 것에 너무 고무가 돼 있더라. 인터넷 가보면요. 안일화보다는 간일화란 단어가 더 뜨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간일화는 뭡니까? 말 그대로 뭐 간을 보는 단일화겠죠. 간을 보는 단일화. 아마도 이제 안철수 대표에게 간을 본다라는 표현을 이제 많이 정치권에 썼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후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특히나 이제 안철수 후보가 안일화라는 표현을 쓰니까 이제 간일화라는 표현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물론 이제 양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다. 지금 민심을 두고 그런 만큼 뭐 당연히 견제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를 던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뭐 저런 표현에서 나오는 것 같고 앞서서 이제 안철수 후보가 지금 양자 토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하죠, 사실은. 본인도 지금 이제 지지율을 막 끌어가는 이제 견인해야 할 그런 상황에서 양자 토론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이제 여론 시장에서 양자 토론이 주목받을 거고 그럼 본인의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뭐 분명히 반발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박성현 변호사가 설명한 것처럼 법정 토론이 다자 토론이 세 번이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 만큼 제가 볼 땐 양자 토론을 좀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도 좀 더 열린 자세로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토론도 좀 받아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자, 양자 토론의 결과 꼭 두 사람만 유리하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그렇지 듭니다.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양자 토론 결과는 시나리오가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정책 역량에서 만약에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30% 박스권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마련하겠죠. 반대로 윤석열 후보가 뭐 대장동 게이트든 게이트 같은 이제 어떤 그런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 제기해서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제대로 설명 못하면 윤석열 후보가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또 만약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양쪽이 거의 이전 투 양상으로 벌어지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안철수 후보에게 기대를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씀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양자 토론이 두 사람에게 독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눈이 진짜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대선 후보들 이 눈도 아랑곳 않고요. 직접 현장을 찾아서 열심히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부터 보겠습니다. 노인정에 나오면 따뜻한 정치단체에서 도울 수 있다는 그런 노인들이 뭐 희망을 갖고 말이죠. 이게 살아가야지. 최소한 먹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자. 선진국이 된 것도 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힘겹게 애쓰신 덕인데 누구라도 저희가 잘 모셔야죠. 자, 윤석열 후보는요 용인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보시죠. 내 보면서 이 친구 냄새 많이 나지.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특수견들이 은퇴한 후에 건강하게 생을 마칠 수 있게 해줄 필요가 있겠다. 제가 당선이 돼서 근무를 하게 되면 안내견이나 특수목적견이 은퇴를 한 경우에 제가 맡아서 한 마리는 하겠습니다. 네, 한편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만났습니다. 어떤 얘기 했을까요? 보시죠. 뭐 기업인들 중에서는 심상정이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뭐 반기업적이다, 또 반신자유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또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이 정말 금방 다가올 것만 같습니다. 이 후보들 정말 열심히 표심 잡기에 한창 돌아다니고 있네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